네. 자, 국내외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좀 더 좁혀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 두 남자 쇼가 아니었나. 트럼프와 파월의 쇼였다고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국장에서도 이미 트럼프 수혜주들을 좀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장에도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증시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움직임들이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법인세를 좀 낮추고요. 그런데 자국 기업 위주로 보호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무역 충돌이 좀 생길 수 있죠. 그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 그 외의 나라들은 좀 갈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풍력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인세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요. 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장 막판에는 상승폭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들은, 장중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컸고요. 장중에 사실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좀 높지 않았죠. 결론만 놓고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장중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대부분 좀 정리되면서 뭐 큰일은 없었다 정도로 좀 장이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장 끝난 모습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테슬라는 올랐죠. 그 외의 종목은 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냐 마냐 이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갈릴 정도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큰 목소리,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추진했었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다시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다가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봉은 음봉이 나왔지만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가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순매도도 코스피에서는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좀 혼란스럽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좀 잘 끝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 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로 많이 추려지는, 그러니까 종목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코스닥은 10조 원 이하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게 한참 됐죠. 어제 같은 경우는 6조 4천억입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시장은 좀 대형주들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가 전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는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장중에 하락이었죠. 마이너스였던 상태에서 점점 올려가더니 오후장 들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좀 띄워주면서, 사실은 장 초반에 하락이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보합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시 넘어서 한 2시 가까이 됐을 때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2%대의 상승을 기관이 특히나도 많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죠. 금리 인하 9월에 안 하면 시장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할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건설주가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건설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건설주에도 좀 더 수혜가 된다라는 점. 금리가 싸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좀 더 많이 해서 건설을 더 많이 하겠죠. 집값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들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 며칠간은 계속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락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상승폭을 반납할 수도 있지만 차익 매물 출회를 단기간 며칠 정도 더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2,900선을 시도하는 2,900선 터치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2,900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장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나요? 네, 2차 전지입니다. 어제도 관심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바닥 신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상무님께서는 이제 부재는 업종 중에서 또 건설주를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6월 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주목을 다시 받는 이유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살아났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관심을 또 많이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업다운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심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은 굉장히 업다운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업보다는 좀 다운 쪽으로 심했던 적이 많죠. 그리고 업체별로도 판매량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국내에서 배터리 업체들은 이 전기차도 잘 팔려야 되지만 ESS 이쪽으로도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배터리가 이쪽으로 팔리든 저쪽으로 팔리든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국내 업체들은 수혜죠. 국내 배터리 업계들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EV와 ESS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본다, 지역을 본다라면 유럽보다는 미국을 봐야 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형식이 이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유럽 쪽에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라 그러죠. 리튬이 중심이 된 이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삼원계 배터리가 좀 더 비싸고 좀 더 가볍죠. 충전도 좀 더 많이 되고 그런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LF 배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주행 거리가 긴 데가 필요하느냐. 미국 차 운전 한번 하면 10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 거리들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 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삼원계 쪽을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유럽 쪽은 가격이 좀 싸고 그래서 좀 단거리 쪽으로 좀 많이 가는 LFP 배터리, 중국 쪽이 중심이 된 LFP 배터리가 좀 더 많은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수요가 미국 쪽에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가 한 가지 생각이 나죠. 테슬라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재고 소진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파나소닉 물량 중에 일부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이 좀 잘 되고 있다라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4년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테슬라에 대해서 무조건 잘 팔린다 이거보다는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이 픽업 트럭 중심이 된 전기차 모델들 굉장히 미래형 디자인을 가진 이런 픽업 트럭이 공개가 됐었죠. 몇 달 전에. 그러면서 픽업 트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좋은 트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이 되는 삼원계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가 4분기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대선입니다.
이 대선 관련된 리스크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제3의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제3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 이슈가 있었고,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국내에서도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가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이 선거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민주당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정책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화당이 이렇게 시행할 거다라는 정책에 호응하는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화당 쪽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격에 유리할 수 있는 민주당 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면 민주당 표심을 가져올 수가 없죠.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당장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다라면 공화당도 끌고 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고, 전기차를 억누르겠다, 전기차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리스크는 큰 변동이 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투심에 있어서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산업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면 전일 관심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테슬라 납품이 되는 이 배터리들,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은 이제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보조금을 빼면 적답니다. 2분기를 보기보다는 4분기, 하반기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테슬라 쪽으로도 모델,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납품이 된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으실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코스피 탑10에 대한 시총이 1,000조 원이 돌파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은데요. 자금은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훨씬 큽니다만 코스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심심하죠. 사실 변동성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높았던 적이 경험상 훨씬 많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을 보면 코스피 시장이 훨씬 변동성이 크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냈죠. 연초 대비한 주가를 보면 연중 저점이 코스피가 2,450선 정도 됩니다. 지금 2,860선 정도 되죠. 30%가 훨씬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중 저점이 800포인트 정도고 지금은 852포인트입니다. 연중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한 모습을 코스닥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상승한 이유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 탑10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4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초대형주의 시총 증가 속도가 중소형주의 시총 증가 속도를 압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다. 다른 중소형주의 자금들이 이동되어 오는 현상들이 있죠. 물론 미국 증시 상승처럼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자금의 힘으로 상승한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자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거의 2배 육박하거든요. 시총 증가 속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의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30%입니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코스피 10개 탑10 종목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이 자금들이 여기서 50% 이상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럼 이 자금들이 반도체가 중심이 된 이 자금들이 타 섹터로도 다른 전기전자 섹터라든지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다른 섹터로도 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내 증시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심주로는 이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뭐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주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다 좋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정고점에서 한 10%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로는 자금은 계속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현대차 다시 한번 이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세요? 목표가 말씀. 목표가는 정고점 3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길게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주주환원 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그 이상, 단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현대차를 꼭 하고 찝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이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관심주를 말씀드릴 때 사실 뭐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골라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의미로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는 전체적으로 여행에 있어서의 비수기입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성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분기는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뭐 연간으로 봤을 땐 부진합니다만 시장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패키지 여행이 특히 동남아, 일본 이렇게 단기 노선의 단거리에 가까운 이런 패키지 여행들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2분기까지는 단기로 여행을 가죠. 특히 직장인들,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길게 여행 가기 힘든데 3분기, 4분기는 장거리 여행이 됩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마진율도 좋아지거든요. 항공사와 비슷합니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장거리 패키지 판매가 3분기부터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성수기, 여름 휴가도 있고요. 연말 성수기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살짝 쉬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고 하반기부터는 이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성장이 재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순이익의 최소 30% 이상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배당으로 인해서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서 하나투어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갈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57,50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얇은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 65,000원, 이 전고점이 사실 7만 원인데 7만 원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고 단기적으로도 65,000원 정도까지는 뭐 3분기 정도에는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들 나왔습니다. 모닝 관심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 확대 분위기를 좀 반영이 되고 4분기 이 3원계 배터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들까지 했었을 때 관심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 관련된 키워드였는데요. 계속된다. 그리고 밸류업과 호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여행주 하나투어가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업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장거리 수요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이고 배당 매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6만 5천 원입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